이번 시간은 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어떤 법칙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일정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앞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은 뭐에서 나왔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 때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2분의 1 AB sin C라고 쓸 수 있었고 또 2분의 1 AC 그냥 이렇게 할게 sin B라고도 할 수 있었고 또 2분의 1 BC sin A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두 변과 그 끼인각으로 쓸 수 있었지. 근데 어쨌든 이 세 개가 지금 쭉 똑같다고 하는 어떤 식인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각 식들을 전부 다 2분의 1 ABC로 나눠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등식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보는 거죠. 어떤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2분의 1 전부 다 약분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AB 없어지고 이렇게 C만 남고 AC 없어지고 B만 남고 BC 없어지고 A만 남죠. 다시 밑에다 정리해서 쓰면 뭐가 세 개가 똑같냐면 C분의 sin C 이렇게 그 다음에 맞죠? 네. 그 다음에 B분의 sin B 그 다음에 A분의 sin A가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역수로 취해도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A 순서부터 쓰면 sin A분의 A 얘가 sin B분의 B하고 똑같고 그 다음 sin C분의 C하고도 같다라고 해서 지금 식이 하나 나왔어요. 요 별식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삼각형을 잠깐 원 위에 이제 맞춰놓고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이건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원의 중심 여기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각 A의 자리인데 요 A랑 우리가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거야. 선생님 뭐 그릴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빨간 삼각형.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요 각을 A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면 아까 A하고요 A 다시는요 같은 각의 값을 갖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야? 우리 이거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고 잠깐 여기서 하고 싶은 작업이 있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면 뭘 하고 싶냐면 sin A 다시를 잠깐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죠. 직각삼각형 위에서 sin A 다시를 잠깐 표현을 하면 이게 지금 sin A 다시를 볼 거면 사실 사인이 요렇게 써져야 돼. 선생님 이게 잘 못 그리겠다. 요렇게 써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직각을 그려놓으면 여기가 지금 A 다시가 되고 여기가 직각이 되고 지금 여기가 빗변의 그 중심이 있는 거죠. 원의 중심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쓰여져야 돼. 근데 그게 지금 누구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지금 여기가 A 다시였고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야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A 다시 B분의 그 다음에 BC의 길이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을 ABC라고 요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여기를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2R이 되겠지. 그리고 얘가 A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sin A-라고 하는 애는 A-하고 A하고 결국 값이 똑같기 때문에 sin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식을 조금 더 변화시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양변을 그냥 냅둘까? 아니다. 양변에 선생님이 2R의 제곱을 곱한다고 하기 그렇고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R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sin A분의 A가 되게 됩니다. 보여요?
ER은 sin A분의 A라고 쓸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갖고 온 어떤 삼각형이 있었는데 삼각형에 대한 관계식이 있었어. 그래서 별식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원 위에 있는 원 속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에 외접원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되면 이 별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붙여버릴 수가 있게 되냐면 별식 그러니까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하고 똑같고 얘는 sin C분의 C하고도 똑같은데 이게 만약에 외접원이 존재하는 그런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게 이 R하고도 값이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R은 뭐예요? 외접원의 원의 반지름. 이것과도 같아진다라고 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식이라고 한 여기까지는 모든 삼각형에서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외접원이 존재하는 삼각형이라고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하고까지가 똑같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쓴 내용이 전부 다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그대로 다 따라했으니까 예쁘게 정리된 거 보고 싶으면 교과서를 읽으시면 되고 선생님이 지금 요 별식 밑에서 하고 있었던 작업은 삼각형 세로 그렸던 요거는 함께 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하게 되는 사인 법칙은요. 어떤 삼각형이 이 외접원이 있어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쓰게 되면 사인 A분의 A는 2R sin B분의 B는 2R, sin C분의 C는 2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삼각형에서 한 각의 크기, 그 다음에 그 대변의 길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대문자 A의 각의 크기를 알고 그 대변이니까 소문자 A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거를 길이를 알면 이렇게 써줄까? 착하게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대문자 R이지 얘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다음에 배우게 될 건데 이 두 개를 배울 때는 이거 그래 그런 공식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언제 사용합니까? 라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거든. 자, 언제 사용한다고? 이럴 때 사용한다고.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지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좀 정리해서 쓸 수 있는지를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제 2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보니까 삼각형 ABC에서 A, A, B 벌써 나왔지, 그치? A, A, B가 나왔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대변의 길이, 각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도 알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어떻게 되는 거였죠? sin A분의 A가 이거 맞지? sin A분의 A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R하고 똑같은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바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sin 45도 분의 A가 4니까 얘가 2R하고 똑같네. 그치? sin 45도는 2분의 루트 2고요. 얘는 1분의 4고요. 요거 정리하면 루트 2분의 2, 4, 8이죠. 그쵸? 근데 얘가 2R과 똑같아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애는 2로 약분하니까 루트 2분의 4고 요거 유리화 시키면요. 2분의 4 루트 2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얘가 2번의 풀이었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뭐냐? 지금 보세요. 요거랑 요거 알았어? 그러면 비율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지. 뭐?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하고 똑같았잖아. 이게 결국에는 C하고도 똑같고 sin C분의 C하고도 똑같고 이게 이 R이었고 그치? 그럼 지금은 요 앞에 거 두 개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sin A니까 sin 45도 분의 A의 길이 4 얘는 sin 60도 분의 B의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까 한 것처럼 2분의 루트 2분의 1분의 4야 사실은. 얘는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요.
루트 2분의 2, 4, 8 얘가 루트 3분의 2b와 같습니다. 요 2 약분해 주니까 요거 4네요. 그래서 얘는 루트 2b는 4 루트 3하고 똑같고 양쪽에 루트 2로 나눠주니까 b는 루트 2분의 4 루트 3하고 같고 유리화 시켜서 루트 2를 이렇게 곱해주면 2 루트 6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죠, 당연히. 그래서 요게 1번의 답이고 요게 2번의 답이었다 라고 해서 지금 사인 법칙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봤어요. 자, 문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제 4번도 있는 그대로 다 가져다가 문제를 풀면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이런 거 풀 때는 내가 실수가 잦다, 실수를 자주 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는 꼭 옆에다가 공식 써놓고 문제 푸는 거 선생님은 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 몇 개만 쓸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였고 그게 사인 C분의 C였고 그게 이 R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적어놓고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1번. 어머, 이거 되게 웃기다. 뭐야 갑자기? A의 값을 구하래. 지금 보니까요 BCC를 줬어요. 얘네 두 개 이용해가지고는 요 세트 모양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우리 공식에 있는 동그라미 치 세트 모양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B를 알고 있는데 A를 구하래.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각 A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각 A 몇 도일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삼각형의 넓이, 아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얘랑 합쳐가지고 180에서 빼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쟤랑 합쳐서 180도에서 빼니까요. 몇 도 나오냐면요. 계산하세요. 45도입니다. 아, 이제 그럼 나는 공식 쓸 수 있어. 어떻게 써요? 사인 C분의 그 사인 C니까 이거 y 쓸까? 60도 분의 C 9 얘는 사인 45도 분의 A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죠. 요걸로 쓰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사인 60도 안 쓴다. 바로 공식 쓴다. 2분의 루트 3 이게 1분의 9하고 똑같고요. 2분의 루트 2 이게 1분의 A하고 똑같습니다. A하고 9하고 헷갈리게 생겼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계속 계산해주면 얘는 루트 3분의 298 얘가 루트 2분의 2a하고 같고요. 요거 이렇게 약분되고요. 양쪽에 루트 6을 곱해버릴게요. 루트 6을 곱했더니 얘는 루트 3a가 되고 얘는 9 루트 2가 돼서 a는 자 루트 3분의 9 루트 2니까 유리화까지 시키면 선생님은 바로 할게요. 3 루트 6 같은데? 맞죠? 3 루트 6 맞죠? 이렇게 찾습니다. 돼요? 요걸로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풀으러 갈게요. 자리가 없어. 2번 왼쪽으로 와볼까? 자, 2번은 이쪽에서 풉니다. 2번에도 보세요. A, B, B지. 얘네 둘이 한 세트 만들 수 있고 얘각 A의 크기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사인 B분의 B는 사인 A분의 A하고 같겠지 뭐. 자, 사인 45도예요. 그죠? 2분의 루트 2, 1분의 B. 얘는 사인 A. 몰라. 사인 A분의 A가 1이었어요. 이렇게 똑같네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니까 루트 2분의 2. B가 지금 안 썼어, 선생님이 혹시? B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루트 2였죠. 요걸 안 썼네. 자, 그러면 요거 아예 약분시키고도 갈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얘가 얼마예요? 이거 없어지네. 그냥 2네. 그러면 결국 얼마야? 사인 A는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각 A라고 준 이유 알겠어요? 사인 A가 2분의 1이 되는 게 사실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 번 있었단 말이야. 한 번 30도면 여기 150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각이라고 했으니까 A는 몇 도가 됩니까? 3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3번 바로 이쪽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보니까요.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고요. 다 달라요. 망했네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 A, B 각을 알고 있으니까 각 C를 알 수 있다. 각 C. 각 C 어떻게 구해요? 180에서 45, 75 더해서 빼면 되죠. C 60도네요. 그럼 끝났어요. 왜 끝났어? 사인
60도 분의 C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써버리자. 3. 얘가 이 R값과 같은 거죠. 사인 60은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1분의 3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해주면 루트 3분의 6이죠. 이게 2R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3이고요. 결국 R은 루트 3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곱해주면 루트 3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면요. 1번, 2번, 3번 전부 다 다른 것들 물어보고 있어요. 변의 길이, 가의 크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우리 여기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문제 풀이를 좀 지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걸 만족하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예각, 둔각, 직각, 이등변, 정삼각형 이런 특징적인 애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징이 잘 보이는 애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혹은 직각삼각형 이런 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볼 거냐면 삼각형의 이 사인 법칙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인 A분의 A, 얘는 사인 B분의 B, 얘는 사인 C분의 C, 이게 2R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얘랑 따로 보고 뭔가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인 A는요 2R분의 A였어요. 사인 B는요 2R분의 B였어요. 사인 C는요 2R분의 C였어요. 심지어 이게 먼저 나왔었지 원래는?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이걸 딱 쓰는 순간 선생님이 여기다 갖다 넣어보고 싶은 거지. 왜? 지금 문제에서 준 식은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 얘네들을 갖다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뭐 할 거냐면요. 2R분의 A를 제곱할 거고요. 여기는 2R분의 B를 제곱할 거고요. 이거 더하기 2R분의 C를 제곱한 거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모든 변에서 얘네들을 제곱한 걸 미리 약분시켜 버릴 수가 있어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하는 어디서 진짜 많이 본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아, 이거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자, 근데 절대 답에다 직각삼각형만 쓰시면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직각삼각형은요, 그려지는 종류가 많아요. 빗변이 A일 수도 있고 빗변이 B일 수도 있고 빗변이 C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자, 이때는 누가 빗변입니까? 이게 A가 빗변이죠. 그러니까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변의 길이하고 우리 반지름의 길이 R,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대문자 R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좀 변형해서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밑에도 다 풀어요. 밑에도 보면 이렇게 사인 A, 사인 B, 사인 C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한 그 애를 갖다 넣는 거예요. 얘는 2R분의 A고요. 그 다음에 얘는 B에 여기는 2R분의 B가 됩니다. 얘네들이 같대요. 양변에 2R, 2R 곱해버리면요. 결국 A제곱이 B제곱과 같다는 식이 나오게 돼요. 물론 A는 뿔마 B가 되겠지만 얘는 길이를 표현하는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끝났죠. 뭐야? A하고 B하고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끝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A 곱하기 2R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2R분의 B는 C 곱하기 2R분의 C하고 같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2R, 2R, 2R 다 곱해버리면 한 번에 곱해가지고 없애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은 많이 본 그렇지 뭐야?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빗변 이렇게 할까?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각시를 90도로 하는 직각 삼각형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됐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밑에 활용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조금 설명이 앞에가 길었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좀 바빠졌어요. 20분이 넘어가고 있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영이가 한 지점에서 에드벌룬을 올려다본 크기가 39, 이 지점에서 에드벌룬 쪽으로 9m 이동한 곳에서 에드벌룬 더 가까이 갔으니까 더 고개를 빡 세게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더 각이 커졌어요. 이때 에드벌룬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계산을 위해서 사인 값들에 대한 어떤 근사 값들을 좀 줬고요. 서영이의 눈높이 1.6m라는 것까지도 주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얘는요, 뭐 사실 그림이 다 나와 있어서 이 그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요 각이 몇 도인지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요 CD의 길이를 얘기를 해야 돼. 이걸 선생님이 H라고 만약에 쓰게 된다 그러면 저 H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9m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건데, 일단 요 끼인각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 51도에 여기 90도니까 요만큼 몇 도가 될까요? 아니면 저걸 구한 다음에 해도 되고,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51도니까 요 반대편 각이 몇 도가 돼? 180에서 51도 뺐어요. 129도잖아. 그치? 거기서 39도를 더하면 몇 도가 돼요? 160, 298, 190, 168도고 여기서 180도에서 얘를 빼줘야지 저 나머지 각이 나오는 거지. 12도네요. 12도. 여기 12도예요. 대단한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쓸 수 있는 말이 생겼다는 거지. 지금 보면요. 얘랑 얘가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 세트입니다. 각변 세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인 12도 분의 9 얘의 가 이제 보여. 그러면 누구하고 그 세트가 똑같은 거니? 바로 39와 여기 지금 선생님이 파랗게 쓰고 있는, 파랗게 쓰지 말자, 빨간색으로 할까? 빨갛게 쓰고 있는 요 변과 39도가 또 세트가 되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사인 39도에다가 저기 빗변 뭔지 몰라? 그냥 이게 빨간색으로 막 쳐버릴까?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값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0.21분의 9는 여기가 0.63분의 빨간색 네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요. 양쪽에다 0.21을 곱하게 되면 얘 3인 것 같아요. 그쵸? 3이고요. 결국 네모는 얼마가 되냐면 3, 9, 27이 됩니다. 맞죠? 2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 길이가 27이 돼버리는 거야. 와우, 27. 그러면 27이 되는 순간 선생님은 또 뭔가 할 얘기가 생긴다는 거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27, 27, 27.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27이 변의 길이니까 요 90도 각이랑 세트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90도에다가 27을 올린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사인 51도에다가 h를 올린 것과 그 값이 같은 거죠. 사실 이 각 말고도 요 각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요거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그치. 요거 가르쳤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h의 길이는 27 곱하기 사인 51도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결국에 이거 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왜? 사인 90이 1이거든. 그러니까 양쪽 곱해야 h 나오는 거잖아. 뭘로 설명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27 곱하기 0.78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1.0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h의 높이가 지금 21.06인데 얘가 답이 아니다. 얘가 왜 답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되게 중요한 말을 앞에다 숨겨서 써놨어. 서영이의 눈높이 1.6m.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땅에서부터 얘가 여기 위에까지가 1.6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부터. 그러니까 여기다 1.6 더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 22.66이 됩니다. 지금 구하는 거 봤어요? 내가 점점 아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것들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뭔가 문제를 풀었어요. 이제 4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문제 6번도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선생님이 요걸 지우려다가 자 이렇게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A 지점과 P 지점을 잇는 직선 다리를 건설할 건데 자 A 지점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서 각이 요렇게 됐을 때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거 어떤 친구는 지금 이해도 안 갈 거야. 그지? 이거 이해도 안 가게 생겼지? 뭔 말일까 이거. 자 일단 여기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두 개가 나왔잖아. 그리고 나서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그치? 근데 보면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보, 바로 여기 P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구할 수 있어? 180도니까 60하고 75 빼면 나오죠. 얘가 몇 도냐면요, 45도예요. 계산하시면. 45도야. 그리고 나면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을 하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사인 45도에다가 20도 올린 거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지금 AP의 길이거든요. 그럼 AP의 길이하고 짝꿍은 누구냐면 60도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인 60에다가 여기 AP의 길이 이렇게 올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AP라고 쓸까 그냥? 이렇게. 그럼 끝났죠? 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 45는요, 2분의 루트 2고요. 얘가 1분의 20이에요. 그리고 사인 60은요, 2분의 루트 3. 선생님이 방금 이거 틀려가지고 지금 여기 이 부분 다시 녹화하고 있어요. 1분의 AP 이렇게 되고 양변에 이렇게 이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없앨 수 있고요. 결국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분의 AP라고 하는 길이는 루트 2분의 20과 같습니다. AP의 길이는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루트 3을 양쪽에 곱해주니까 루트 2분의 20 루트 3인데 여기다 루트 2 루트 2까지 곱해주시면 10 루트 6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한 번에 지워져라.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요것도 사실 많이 쓰이는 것들이어서 보세요. 지금 외접원의 길이 반지름 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이 얘기를 지금 뭐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라는 대로 쭉 따라서 해보다 보면 저 S식을 표현할 수 있는 X식이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실 알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시간이 나면 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삼각형의 넓이를 반지름 R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들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걸 막 공식처럼 외우는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는데 의의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을 끝냈습니다. 처음 증명부터 조금 복잡해 보였죠. 근데 우리가 매일 증명할 건 아니라서 증명을 한번 해보고 공식을 잘 외우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공식을 변형하는 형태의 공식도 변형하는 형태가 뭐냐면 아까 여기 썼던 거 요렇게 쓰는 거 요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 사인 법칙이 나오게 되는 의미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가끔 거기서부터 변형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앞에 증명 과정이 어렵거나 뭐 잘 모르겠거나 지겹거나 지루하더라도 한번 쭉 자기 손으로도 따라서 써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길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